트럼프 정부의 슬로건이 마가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과거에 말했던 것들, 그리고 과거 행적들, 일기 정권에서의 스탠스들, 인터뷰를 통해서 말했던 것들, 주장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트럼프의 정권은 내년부터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예상되고 있는 건데, 오늘도 트럼프가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국토안보부 차관, 중동 관련된 인사들 다 지명하고 임명시키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도지, 정부 효율성 부서입니다. 사실 저는 이 도지라고 이름을 짓는 게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도지 부서를 만들었고요. 기존에 알려져 있었던 머스크는 당연하게도 임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라마스와미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인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복지부 장관이라든지 국방장관, 물론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좀 봅니다. 근데 저는 얘네 둘은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도지코인이 또 올랐던 게 물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도지 부서에 일론 머스크가 임명된다라는 모멘텀으로 올라간 것도 영향이 있겠고요. 이 도지 부서의 역할은 뭐냐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삭감하고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연방기관을 재구조한다. 그러니까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를 지금은 추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어떤 행보를 보여왔었고 라마스와미는 어떤 성향인지 이걸 보면서 얘네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뿐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건 부서가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 기관이게 되면 트럼프는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한 기업의 CEO가 여기에 똑같이 임명되는 거는 겸업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정부 외부에서 일하면서 백악관의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관리 및 예산국과 협력하여서 기업가적 정부 접근 방식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이러한 부서를 만든다라고 하면 정경유착이라고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도들이 가능한 게 미국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모든 활동을 우리는 온라인에다 기록하겠다, X에다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보해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머스크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를 좀 떠올려 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해체를 하고 낭비되고 있는 공무원 인력들을 직위 해제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근데 이제 미장 하시는 분들, 테슬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머스크가 일단 테슬라 내에서도 인력 감원을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일주일에 40시간 일할 거 아니면, 그리고 떨어져서 혼자 일하지 말고 직원들과 함께 일해라, 만약에 안 그런다 그러면 너가 퇴사한 걸로 알겠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낼 정도로 이렇게 인력 감축과 열심히 일하라고 압박을 넣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그 당시엔 좀 많이 논란이 되었었죠. 대규모 인력 감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냅두고 나머지 인력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열심히 장기간 동안 근무하기 싫으면 퇴사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이게 근데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애초에 머스크가 그가 요구하는 대로 본인도 열심히 일을 하고 집을 안 가는 양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욕을 많이 먹었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굴려간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1기 때 토지관리국 공무원 287명이 사임을 했고, 그 외에도 인력 감축을 나름대로 진행을 했는데 1기 때보다 2기 때 조금 더 열심히 인력 감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도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봐요. 견제 대상들을 제거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혹은 극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그의 성과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라마스와미를 봐야 되는데요. 머스크야 이미 좀 익히 알려져 있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뜬금없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라마스와미는 좀 미장 안 하시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라마스와미가 원래 트럼프랑 2024년도 이번 대선 때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트럼프가 너무 압도적인
공화당에서는 압도적인 지위를 가져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디센티스, 헤일리, 라마스와미인데 전체적인 픽을 봤을 때는 3위 정도 했지만 나는 가장 우선순위로 라마스와미를 뽑겠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4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그리고 경선에 나왔고 이제 갓 정치에 입문한 사람 치고는 그래도 꽤나 좋은 성과를 거둔 건데, 경선 토론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라마스와미가 경선 토론회 기준으로는 1등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라마스와미를 검색하셔가지고 이 경선 토론과 연설 같은 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영어로 치셔가지고 원문을 봐도 되고 원본을 보셔도 되는데 한글로 치면 이거 번역해놓은 그런 유튜브 채널들도 몇몇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브라만 계급 출신의 아버지고 변리사와 엔지니어를 했던 아버지 아래서 자랐고요. 엘리트 집안입니다. 근데 트럼프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이민 정책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좀 비판했던 거는 불법 이민자들은 전부 같은 사람이다, 좀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었다면, 트럼프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들어온 이민자들은 환영하되 불법 이민자는 퇴출시켜야 된다는 주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보면, 그리고 이 아버지를 보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죠. 애초에 이렇게 넘어와서 엘리트였고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근무도 하고 그런 부모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민을 온 사람의 자녀 그리고 그 2세대 인물을 트럼프가 안 쳤다라는 거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특히나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봐봐라, 나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내 사람으로 임명도 시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물학 학사를 따고 헤지펀드에도 근무를 했었고 예일대학교 가서는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반트 사이언스 CEO를 했었고, 여기 알츠하이머 치료제 만드는 곳이었고 2016년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계에 발을 들인 지도 8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8년도 안 돼서 바로 대선 출마해서 트럼프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적은 지지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경쟁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다 등등등 성향들이 좀 드러나는 말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을 가장 상징화하는 게 효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상징되는 게 ROI거든요. ROI가 Return on Investment Capital이라 해서 내가 투자한 돈 대비해서 리턴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가, 약간 가성비보다는 효율성을 극대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느낌으로는 트럼프보다 더 트럼프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반영해서 스트라이브 에셋 매니지먼트를 설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성과도 꽤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라마스 와미 환경 관련된 언급들도 좀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훼손한 ESG에 대한 원칙들을 좀 버려야지 ROI를 올릴 수 있다라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라든지 기업이 환경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기준치에 맞추기 위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집착을 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라마스와미가 되게 연설도 잘하고 말도 잘해요. 근데 겉으로 보이기는 되게 일관성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잘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좀 잘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터졌을 때 FDA 공무원들과 직접 소통해서 로이반트가 개발 중인 치료법을 논의했는데 나중에 다시 아이오와 가서 유세하는 도중에 제약사들이 부패한 재난과 같으며 FDA 또한 부패했다라고 맹공을 퍼부읍니다. 그리고 이게 몇십 년 전의 주장들을 뒤바꾼 게 아니라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은, 몇 년도 안 되어가지고 상황에 맞게 또 주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워크 자본주의에서는 자신의 환경주의자라고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또 대선 후보 되니까 석탄의 미덕을 찬양하고 기후변화 어젠다는 사기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이 등등등 좀 뭔가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 고정된 게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러한 임명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트럼프가 심지어 공공기관이 아니라 외부의 부서를 만든 거고 조언을 하고 트럼프가 하게 될 정책 결정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두 명이 있는 건데 한 명은 인력 감축 엄청 하고 열일하고 한 명은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도 상황에 따라 또 바뀌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도 같이 반영되어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여기에 바이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왼쪽으로는 앨런을 좀 쳐다봐야 되고 오른쪽으로는 파월을 쳐다보면서 통화 정책 어떻게 되는지 미국이 유동성을 더 푸냐 안 푸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밀물 썰물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는 한 명은 기업인 출신 대선 출마도 했었고 경선에서 본인과 다투었던 사람들이 옆에서 조언도 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한 명은 테슬라 CEO가 옆에서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솔직히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리 정부 외부에 있는 부서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 급이면 사실 정경유착이고 뭐 국정농단 아니냐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이 둘 인물의 행보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나 현안에 대해서 다루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걸 실천하게끔 도울 게 이 두 인물이라고 보고요. 그 생각들을 교정하고 삭제하고 추가하는 것도 이 두 인물의 조언에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계속 붕괴되고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광기와 여기에서 또 소외되면서 느낄 수 있는 포모 이게 또 공식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1월 20일쯤 되어 갈수록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